지난 주말 총기도 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일 오전 9시 30분경 부산의 한 실내 사격장에서 29살의 홍모 씨가 침입해 혼자 사격장을 지키고 있던 여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45구경 권총 한 정과 실탄 19발을 훔쳐 달아났죠.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체국을 털려고 계획한 치밀한 범죄 행각이라고 검거 후에 드러났습니다. 총기류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그 어떤 것보다 위험합니다. 윤일병 사건,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우리는 건장한 남성들을 떠나보내는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총기류의 위험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홍 씨가 방아쇠를 당기기만 했다면, 누군가를 향해 쏘기만 했다면 벌어지고 마는 일이었습니다. 사격장 총기 도난 사건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이전에도 발생한 적이 있었죠. 우리는 대체 왜 알면서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일까요? 입영 통지서를 받고 군대에 가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서, 아니면 정말 길 가다가 실탄에 맞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세상을 떠난 그들이 그랬듯이요. 안녕들 하십니까? 더 길티, 그것이 알고 싶다. 저번 방송에서 송파 세모녀 사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없는 세모녀가 나라에 도움을 청했지만 제도상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함께 떠난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오늘은 세모녀 사건에 이어서 여름방학을 뜨겁게 달군 세모자 사건을 다루려 합니다. 이전 방송에 비해서 최근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아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회의 세태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하네요. 세모자. 사람들은 왜 이 세 글자만 들어도 인상을 찌푸리는 걸까요? 알아도 한 번쯤 되짚어볼, 모른다면 알아야 할 세모자 사건. 더 길티,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네 번째 방송은 2014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기자회견에 나서게 된 것은 이 아이들의 엄마로서, 그리고 이 아이들의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일을 폭로하는 게 내가 살고 자녀들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발언들은 추호에 거짓도 섞이지 않는 진실임을 밝혀드립니다. 저와 두 아들이 아빠, 할아버지와 서로 관계를 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랜덤 방식이었습니다. 걸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서로 간에 옷을 홀딱 벗고 관계를 할 때도 있었고, 때론 신도들을 10명씩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이 오는 날은 집단 혼음이 벌어졌습니다. (2004년 10월) 세모자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차마 들을 수 없는, 그리고 듣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말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와 두 아들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성폭행, 성매매를 당하고 있다. 믿을 수도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8개월 후에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나타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희가 당한 성폭행과 성매매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 얼굴을 내놓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빠도 고소했고 우리가 30명 넘게 고소했습니다. 이제부터 더 고소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너무너무 무섭고 제발 이것이 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이 엄마가 잘못했으니 저를 잡아가시고 우리 두 아이만 살려주세요. 여러분, 제발 간절히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아이와 함께 영상에 등장한 어머니는 정말이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더러우지만 엄마입니다.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세상에 나온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목사의 권위를 빌려서 신도들과 함께 아내와 아들을 성폭행했다는 허씨. 그런데 말입니다. 그를 직접 만나면서 상황은 급속도로 변해갔습니다. 애들 못 본 지 2년 2개월 됐다. 애들이 너무 보고 싶다. 이를 악물고 견딘다. 아직도 아이들과 아내를 사랑한다. 허씨가 직접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가 과연 세모자의 말대로 성폭행, 성매매를 일삼았다는 것이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자신과 아들을 성폭행했다고 말하는 엄마부터 직접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두 아들까지 세모자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은 전혀 달랐고 세모자의 말은 어떠한 증거도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이 잠시 대화를 하는 사이 카메라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형에게 전화를 하라고 시키는 어머니 이씨.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있는 큰아들에게 왜? 그리고 어떻게 전화를 하라는 걸까요? 5분여간 통화를 마친 둘째 아들이 엄마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형이 그러는데 이 일 다 하지 말고 그냥 고소하래. 지금 막 난리 났잖아. 지금 그냥 고소만 하라고 하더라고 형이. 그랬는데 이 사람 별로 무서운 사람 아니래. 무서운 사람이 아니니 그냥 나중에 고소를 해라. 형, 그러니 큰아들이 어머니에게 조언해준 내용이라고는 무언가 이상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연 아들이 통화하고 온 상대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는 두 아들이 이모 할머니라고 부르는 무속인 김씨였습니다. 허 목사는 김씨가 부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어머니 이씨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세모자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람들은 모두 무속인 김씨와 다툼이 있었던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의 이름을 빙자해 많은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려 왔다는 한 무당을 추적해봤습니다. 실제로 김씨는 수많은 사람을 속여 돈을 갈취한 무속인으로 과거 한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고발된 적도 있었습니다. 돈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무속인 김씨. 그의 말대로 행동하는 어머니 이씨. 어머니에게 세뇌당해서
자신들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어린 두 아들. 결국 어머니 이 씨는 아동학대 특례법에 근거해 사법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판단으로 당분간 두 아들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드 스토리로 시작해서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듯한 기승전결, 그 어느 부분에서도 마음 편히 웃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으며 거짓 성폭행 진술을 거듭하게 만드는 정서적 아동학대. 세모자의 어머니 이 씨 혐의는 결국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구해달라는 절규의 목소리는 알고 보니 아이들을 학대한 한 여자의 소리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모자가 처음 영상에 등장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분노했는지요. 그들의 호소에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어린 아이와 이 씨의 치유를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세모자 사건의 책임 소재가 정확히 밝혀지고 아이들의 건강이 돌아오는 순간까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세모자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995화는 2015년 7월 26일에 방영되었습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의 부제는 세모자 성폭행 사건의 진실, 누가 그들을 폭로자로 만드나. 이어서 다음 주에 방영된 2부는 위기의 세모자, 그들은 왜 거짓 폭로극에 동참하나. 두 제목에 공통으로 들어간 단어 폭로. 그들이 진실을 폭로한 것은 아닐지라도 뒤틀린 사회의 단면을 폭로한 것은 맞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작 윤석준, 기술 강수정, 진행의 양성래였습니다.